안녕하십니까. 오프나 인베스트먼트 백준TV 운영자 백준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여러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뵈러 나왔습니다. 원래 지난 유튜브를 찍었던 것이 거의 6월인데 무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앞으로 매주 한 번씩은 꼭 고객님들을 만나 뵙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고객님과의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고객님들 그 유튜브 시청자 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못 지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동안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백준TV 유튜브를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봤고, 또 그 와중에 여름 휴가도 있어서 휴가도 다니면서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고요. 또 지난 방송들을 보면서 좀 더 재밌고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또 구독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지금 현재 71명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더 많이 시청하실 수 있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또 매주 찍겠다는 그런 약속을 좀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계속 아직 71분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제 스스로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제가 바라던 거에 비해서는 좀 못 미쳐서 실망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71분을 실제로 제가 한 분 한 분 실제로 계신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게 적은 숫자,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좀 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제 구독자분들한테 또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다 보니 이렇게 다시 촬영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앞으로는 또 좀 더 자주 찍을 수 있도록 원래 약속대로 할 수 있도록 매주 한 번씩 시황 정도는 또 체크를 하면서 또 종목도 한 번씩 찾아보고 또 연구해보는 오프나 인베스트먼트의 그런 어떤 보고서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금요일에는 좀 더 한 주간의 어떤 시황이나 이런 거를 좀 짚어보고, 사실 그동안 2, 3개월 동안 제가 못 찍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하는 이런 시장 상황에 현재까지 사실 중간에 베어마켓 랠리라 해서 7월달에 한참 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 반등이 거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다시 좀 상승으로 장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결국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또 금리도 지속적으로 또 올리겠다라는 발언 이후에 시장은 다시 또 엄청나게 또 조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 뭐 베어마켓이라는 게 하락 장세에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그 상승 그 기간이 좀 더 꽤 진행이 될 때 그거를 이제 잠깐 반짝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때 베어마켓 랠리 바닥에서 한 2, 30% 올라가는 경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베어마켓 랠리라 해도 그 명칭을 알고 나면 결국은 베어마켓 하락 장세에서의 어떤 랠리가 나왔다는 거지,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베어마켓이다. 즉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작년 그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채권 시장이 조정을 받던 작년 2021년 한 6월, 7월 이후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은 베어마켓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어지고 있고, 또 지난 여름 7월에
한참 후 휴가철에는 또 반쪽 반등 장세가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다시 하락 장세가 다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굳이 또 계속 이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어떤 부분 긴 호흡으로 여전히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나 하기에는 좀 이르다, 정말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뭐 베어마켓 랠리에서 짧게 단타를 치실 분들은 치시든지 하더라도 이걸 어떤 투자의 개념에서 길게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을 사 모으기에는 조금 공격적 투자를 하기에는 분명히 지금은 아직은 좋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긴 호흡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십사 하는 마음도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하기 위해 좀 그동안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 찍을까 고민과 함께 또 이 유튜브 촬영을 조금 늦추고 계속 시장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뭐 이게 변명일 수도 있지만 고객분들께서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왜 찍는다고 그러고 안 찍나, 약속을 너무 쉽게 지키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관련 기사 조금 체크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갈지 그런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미국 중앙은행 관련 기사들, 항상 이 금리는 주식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예상하시려면 이 금리의 움직임, 이게 지금 꼭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이걸 체크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 또 실제로 과거에 항상 화랑장일 때는 또 금리가 그 정도 낮았던 때인 만큼 이 금리와 주식시장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향후 시장을 예상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제 시황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중요했던 금리와 관련된 기사, 특히 이제 저희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역시 세계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건 미국의 경제인 만큼 이 미국 중앙은행이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을 이제 제가 기사를 몇 개, 중요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좀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시황에 대해서 앞으로 또 좀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에 조선일보 8월 29일 날 있었던 기사입니다. 당시 이제 파월 의장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지금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 하나로 한여름 뜨겁게 반등했던 세계 금융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다. 그래서 당시에 26일 날 미국 증시가 3%대 폭락한 데 이어 주말을 지나 29일 개장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2% 넘게 가라앉았다. 당시 코스피 역시 2.18%, 코스닥은 2.81% 각각 하락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결국 여기 헤드라인에 나오지만 연준에 맞서지 마라, 반짝 상승장에 찬물 끼얹은 파월, 이런 기사로 조선일보 8월 29일 기사인데요.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선 이 신문 기사를 좀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서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베어마켓, 곰이 일어서서 앞발로 내려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하락장, 약세장의 뜻. 이 베어마켓 속에서도 상승 랠리를 보였던 세계 증시가 한순간에 추락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미국 또 코스피 다 2%에서 심지어 3%까지 3%가 빠졌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8.5%를 기록, 전월 9.1%보다 하락하자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며 연준이 곧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희망이 주식시장에 퍼졌다. 이른바 파월 피벗 입장선의 기대 속에 S&P 500 지수는 6월 저점에서 17%, 6월 저점에서 17%.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 6월 달에 하고 한 당시 저점에서 미국은 17%가 S&P 500 지수가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23%나 올랐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7월 초부터 이달 중순 사이 8월 중순까지 10.5%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니 이제 사람들이 당시 이렇게 상승하는 장세 속에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률이 점점 꺾이다 하고 이제 정점을 지났다라는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과 어떤 인식이 퍼지면서 또 실제로 주식시장이 많이 무려 나스닥은 23%나 올랐네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추세 상승장으로 좀 돌아서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왜 그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7월 물가 하락은 환영하지만 연준이 원하는 수준에는 훨씬 부족하다며 당분간 공식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그간의 기대는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지어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을 고비를 지났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을 수는 있지만 수치상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 에너지 대란에서 유럽은 굉장히 지금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된 것이고요. 또 미국 역시 그런 세계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거로 기대했다가 결국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결국은 그런 기대감을 일부러 꺾은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상황이 어렵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쉽게 끝날 그런 여건이 아니고 또 겨울도 있고 또 미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절대 쉽게 볼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과연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냐? 앞서 방송에도 말했지만 리세션, 어떤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도록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아주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 보면은 잭슨홀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대한 연준의 의지가 재확인된 만큼 연준에 대항할 시점이 아니다. 당분간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고 안재균 신한금투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파월 의장의 어떤 시장에 대한 그 인식, 시장을 바라보는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것임을 분명히 투자자분들도 알아야 이런 베어 마켓 속에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런 거는 쉽게 다 아까 말한 그런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 후 이제 연준발 증시 타격 고통 사이클이 시작된다. 금리를 더 올리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결국 노동 시장이 타격을 받고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고통 사이클이 시작된다.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가 왜 중요한지 세계 경제, 실물 경제에도 이만큼 중요하고 결국 그것이 어떤 그런 기업 이익을 선행해서 나타내는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금리를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하고 앞으로 주식 시장이 턴어라운드 바닥을 다지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가장 1순위는 금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금리도 중요하지만 역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그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올리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미국 금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은 제가 다음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객 여러분들도 이 미국 10년, 2년 단기 2년 금리와 10년 장기 금리 그 추이는 체크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 시스템, 그러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어떤 체크 차트를 하나 보시면서 차트를 마련해서 체크하시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지켜보시기, 판단하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준발 증시 타격, 보통 사이클이 시작되는 이유도 금리가 올리면 기업이익이 줄고, 기업이익이 줄면 임금이 줄어들고, 결국 노동시장이 타격을 받고, 근데 여기다가 우리나라는 요즘 노동시장에서 자꾸 자기 임금만 올려달라고 또 뭐 금융권도 그러고 또 뭐 저 민노총 쪽에 있는 어떤 운송 금속 노조 이쪽에서 또 현대자동차 뭐 노조 여러 노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임금을 더 올려달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 이렇게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점점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노동시장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불법 파업을 한다. 그러면은 또 일하고 싶은 임금을 받고 일해야 되는 선량한 많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 우리 투자자분들도 항상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노동시장에 있는 임금을 무조건 올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가계 소득이 결국 임금이 준다. 결국 우리 임금 노동자 우리 뭐 근로자분들이 받아오는 월급이 줄면 그걸 쓸 수 있는 가계 소득도 줄어드는 이런 고통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식 시장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파월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사이 가계와 기업에 일정 부분 보통이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통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물가 잡는 게 지금은 최우선순위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는 올릴 것이다.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제 그게 앞으로 지켜봐야 될 점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후 주요국 기업 이익 전망 변화해서 우리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로서 판단을 했고요. 보니까 주당 순이익은 한 주당 이익이 얼마냐 이런 기업 이익을 그 발행 주식 수로 나눠서 한 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익이 줄고 늘고를 가장 어떤 수치화시켜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EPS고요. 여전히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3.3%로 증감률이 홍콩에 이어 가장 낮은 그런 상황이 있는 만큼 주식시장도 여전히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도 녹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기사 이렇게 한번 봤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역시 조금 전에 본 기사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또 체크할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8월 29일 날 조선일보 당시 잭슨홀 연설에서 제롬 파월 미국 의장이 지금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니다 라고 아까 말한 그 기사하고 이어지는 아주 같이 연관된 기사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연준이 매년 와이오밍주의 휴양도시 잭슨홀에서 개최해 잭슨홀 미팅이라고 이름 붙여진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준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에 고통을 주겠지만 물가 안정 없이는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결국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 그게 베어마켓에 지난달에 랠리가 왔다 한들 결국은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고 하락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이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 팔로 이장도 제 발언은 짧고 주제가 좁고 메시지는 더 직접적일 것이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에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직설화법을 확실하게 말하겠다고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파월의 발언을 기다려온 세계 금융시장은 결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증시, 세계 증시가 3%로 조정을 많이 받았고, 현재 오늘 날짜로 코스피 시장을 보면 2382.78%로 결국 지난 6월의 저점, 지난 6월 저점이었던 당시 2276 그쪽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서 8월 중순까지 반등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다. 그 이후에 미팅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래서 지난 저점을 과연 거기까지 갈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뚫고 더 하락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촬영 때 제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도 또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한 것처럼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분명히 한 기준금리 인상을 분명히 얘기한 그 부분을 확실히 우리도 짚으면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좀 예측을 해보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1.4%였던 것이 무려 2022년 1월 1년 지나서 7.5%로 급격히 상승했고, 그 후에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더 상승을 해서 8.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을 보시고, 또 미국 이렇게 좀 상승률이 꺾였다 해도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는 지금 2.5%까지 1년 반 동안 무려 2.2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급격히 올렸고, 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0.5% 이상의 자이언트 빅 스텝을 할지, 또는 이만큼의 또 0.75% 이상을 한 번에 1%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울트라 스텝으로 올릴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목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한해는 한국은행의 금리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은행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2.5%까지 올렸고요. 여기 보시면 8월 의장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2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잭슨홀 현지에서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서 한은도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면서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이 계속 올리는 동안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명시를 했고요. 한해는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고 지난 1년간 0.5%에서 2.5%로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연준은 0.25%에서 2.5%로 올렸는데 우리는 0.5%에서 2.5%까지 올렸습니다. 결국 8월에 예고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면 한국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총재는 8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7월 6.3%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정점에 도달할 때가 판단하기엔 이르다. 겨울이 오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금리 인상의 어떤 추이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